샘플로서 선생님들과 만나는 샘터뷰 5번째 조합원 선생님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에서 근무하시는 조합원 배성호 선생님을 만나 뵈러 왔는데요. 네, 선생님의 셀프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너무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소개할 때 늘 교사 배성호입니다도 있지만, 어린이들과 더불어 성장하는, 어린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교사 배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자 소개에 초등사회교과서 편찬위원, 국립중앙박물관 학교연계교육 자문위원, 그다음에 초등사회교과서 집필위원과 전국 초등사회교과모임 공동대표 팟캐스트 등등 엄청 직이 많으세요. 네, 엄청 많으십니다. 그 출간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지금 네네. 요즘 선생님의 근황이 어떠신지 네네. 너무 궁금합니다. 네. 되게 좀 재밌게 지내고 있고요. 근데 직이 많다기보다는 고맙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회교과서 계속 집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되게 좀 유쾌한 활동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제가 이제 정규 조합 참실 활동들을 주로 많이 했었고요. 여전히 참실 활동과 관련해서는 활동을 하고 있지만 더 좋은 거는 학교 밖에. 그래서 시민단체 선생님들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좀 유쾌한 작당 모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시 활동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네네네. 선생님들을 위해서 네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전 되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 발령 받고 나서 되게 쟁쟁했던 선배 선생님들이랑 같이 공부 모임들. 근데 답사 모임이었어요. 역사초모라고. 역사초모. 예, 역사와 사회를 연구하는 초등교사 모임인데, 사실은 제가 딱 발령 받고 새내기 연수 때 제 인생의 항로를 좀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선배 조합원이신 최종순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지금도 만나 뵙고 있고요. 그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역사와 사회에 계속 관심 갖고 지금 이렇게 즐겁게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짝꿍도 활동하면서 만나게 된 거거든요. 네. 잘 듣고 있나요, 정석 안 그래도 선생님? 제가 아까 너무 네네네. 궁금해서 슬쩍 네. 인터뷰 전에 살짝 여쭤봤는데 짝꿍도 이제 같이 공부 모임 하다 만나셨다고. 연애하려면 일단 참실을 가야 된다. 참실을 가고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구나. 네. 잘 입력했습니다. 네. 좋은 꿀팁. 저는 선생님을 처음 알게 된 계기가 유명한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 도시락 사건? 네. 그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도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께도 또 뭐 그 뒤에 일은 교과서에 실리거나 네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탁드릴게요. 국립중앙박물관에 도시락 먹을 장소가 없어가지고요. 그날 비가 오거나 그렇게 궂은 날씨가 돼버리면 아이들이 도시락을 맨 바닥에서 먹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건물 후미진 곳에서. 근데 그게 거의 한 500~600명이 그렇게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늘 박물관을 다니다 보니까 운이 없게 딱 그렇게 됐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붕괴한 거죠. 붕괴. 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우리가 길바닥에서 근데 저 역시도 바닥에서 먹었지만 근데 되게 흐뭇했어요. 왜 흐뭇했냐면 앞서 어린이 시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박물관에서 우리가 땅바닥에서 먹을 이런 대접을 받는 건 아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맞아. 분노는 네. 또 행동의 네. 원천이잖아요. 네. 편지를 쓰자. 공공기관에 편지 쓰시면 2주 이내에 답신을 받게 됩니다. 그게 그렇게 네네네. 되어 있어요? 오. 네. 여러분의 귀한 의견 고맙습니다로 시작하고 근데 대개는 지금 예산이 안 좋고 어렵다. 그래도 어린이 화이팅하고 끝나요. 근데 이걸 받았을 때가 사실 좀 위기였어요. 고마우면서도. 이걸 받았을 때 반에 강경파와 온건파가 보이거든요. 반에서도 그게 네네. 학급에서도. 왜냐하면 이제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친구들은 답장 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우리 이야기에 귀 기울여줬으니까. 보통 그리고 진짜 똑같다. 어른들이랑. 초등학교 아이들은 뭐 이렇게 나에게 이런 답장을 네네. 주셨다니 그렇지. 또 잊고 지나갈 만도한. 네. 네. 근데 너무 고마운 게 세상을 또 바꾸는 사람들은 또 이러려면 왜 답장을 쓰냐. 이 시간에 고치지. 근데 그 친구들이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는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저는 그걸로 했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 약속을 했어요. 선생님 교직에 있는 한 계속 편지 쓰겠다. 박물관 계속 다닐 거니까.
근데 그게 좀 약간 짐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죠. 마음의 짐이 엄청 부담이 엄청 되실 것 그게 같은데. 고마웠던 게 4년을 썼어요. 선생님이 계속 아니 사는데요? 이제 제자들이랑 같이 동의를 받고 아. 이제 우리 선배들이랑 했는데 애들은 약간 이벤트처럼 하는 거죠. 선생님 저희도 써요. 근데 2년 차부터 변화가 뭐냐면 박물관 교육학예사들이 저를 초대해 줬어요. 뭘로 해주냐면 현장 교사 입장에서 본 박물관 체험학습의 현실과 대안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박물관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고 약간 악성 민원인을 유한히 네, 다뤄주는. 그러게. 아니 근데 그게 교육학예사들은 그 의지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선생님 이거 편지 보내실 때 언론사에도 먼저 한번 팁을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그게 경향신문에 실리고 나서 깜짝 놀라서 수업하고 있는데 익스프레스 특급으로 DHL 모자를 쓰신 분이 김영란 관장님 편지를 갖고 오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네, 큰 변화가 있었고요. 너무 좋게 된 게 제가 교과서 집필 했을 때 바로 그 내용, 그러니까 민주주의 인권 내용을 멀리 다루지 말자. 민주주의와 인권을 책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 사례를 통해서 교과서에 대고 그리고 네네. 좀 생겼나요? 밥 먹는 곳이? 그래서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네네. 교문을 바꿨어요라는 네네네. 네, 책과 함께 이제 4년 동안 네네. 수업을 아무리 길게 해도 4년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네네네. 보통 연 단위로 이렇게 수업을 하지는 않는데 네네. 4년 동안 이어진 프로젝트가 네. 있다고 해서 여기 맞아요.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는 되게 재밌게 됐었던 게 삼양초등학교의 특수성이 있었어요. 언덕에 있는 학교고, 그러니까 수학여행이나 어디 교육 체험학습할 때 버스가 들어오지 못해요. 교문 때문에. 예. 그러니까 비탈진 곳에 좀 이게 그게 버스가 부딪힌 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동문 선배님이 멋있게 교문을 지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처음에 먼저 제안을. 예.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미 알고 계시니까 배 선생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런 거 잘하는 선생님이 네. 여기 있다고. 이번 기회에 한번 써먹어봐요. 저는 그래도 되게 학교 바깥의 분들 만나는데요. 제가 막 발이 넓어서가 당연히 아니고요. 좀 약간 용감함이 있어요. 똑똑똑을 잘해요. 어떤 책을 읽거나 그러면 막 편지도 보내봐요. 이메일 보내고. 편지를 정말 좋아하시네요. 네. 일단 쓰는 걸 좋아합니다. 편지를 좋아하는 남자 배성호. 네. 근데 감사하게 그거에 대해서 건축가 선생님 소개해 주셨어요. 강정훈 건축가님이. 근데 이 건축가님이 연세대에 강의도 나가시고 현업 건축가신데 직접 아이들이랑 같이 이걸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시작이 됐고요. 아이들은 문화상품권에서 공모전까지 하고. 디자인은 또 아이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이제 많이 공모를 이렇게 하고 갑자기 그 펀딩 하시고 했던 동문 선배님 회사가 좀 안 좋아지셨어요. 근데 또 놀라운 거는 교문을 없앴어요. 교문은 없는 권리적 상태에서. 어린이니까. 네. 네, 그래서 뭐 구조 안전건설까지 갔었거든요. 100만 원 투입해서 막 했었고 어떻게 이제? 날라갔죠. 백지화. 네, 백지화. 어. 학교 교문은 없고. 어떻게 해요 네, 그러면? 공모전까지 해서 그래서 1년에 갔어요. 그래도 학교 만든다 막 소문을 내고 다녔더니 서울시 교육청이 그때 이제 꿈을 담은 교실 제일 처음 할 때 여긴 자발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학교 공간 바꾸는 거는 서울시 교육청이 예산을 받고 근데 너무 유쾌하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그 권한을 좀 주셨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늘 교문. 이걸 어떻게 하지? 교문 어떻게? 네. 2, 3년째 난간에 부딪혔었는데 선배들은 박물관도 하고 안전지도 동네도 바꿨는데 교문도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님한테 써보면 어떻게 했냐. 근데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맞다. 교육감님께 편지를 써보자. 근데 교육감님이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산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 교문을 했는데 우리가 비탈길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교문 그 만드는 위치도 바꾸고 막 되게 오랜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나의 구조물을 세우자라고 했고 그때 제일 많이 나온 게 연필이었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이 없는 교문을 만들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연필 구조물에다가 북한산의 그 돌, 저희 이제 돌멩이들 해서 전교생이 다 자기 소원을 써서 넣었어요. 근데 저는 그 과정이 하나의 현장 교사로서 이렇게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공공건축가, 그 공공건축가 두 분이 도와주셨어요. 강정훈 건축가 그리고 홍경숙 건축가님이랑 그리고 서울시립대 학생들도 대학원생들과 학부생들이 같이 학생들이랑 수업을 하면서 디자이너스라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수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 네네. 처음. 맞습니다. 네. 그게 지금 앞서서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최종순 선생님이라고 일본군 위안부 수업을 하셨어요. 아. 1988년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참실 연수라고 있었어요. 그때 배 선생님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하면서 선생님이 프로젝트 수업하셨던 연수를 이렇게 저보고 오라고. 근데 당시 선생님이 좀 건강이 좀 안 좋고 그래서 제가 약간 가방모찌처럼 마치 처음 막 태어난 뭐 새끼 그 오리가 엄마 오리 보면서 근데 저는 수업을 할 때 프로젝트 수업이 당연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거를 보고 네네네. 나니까 이제 그 다음 네. 수업은 89 프로젝트를 네, 해야겠다. 너무 그때 이렇게 수업하셨는데 그 당시도 이렇게 만나게 되면 학교 바깥에 분들이랑 식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막 그때 영화 감독님도 계시고 뭐 되게 다양한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수업을 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때요? 그러면 오히려 학교 바깥의 분들은 또 아이디어는 좋은데 아이들과 접점이 또 안 맞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근데 딱 그걸 잡아주시고 근데 이분들은 그 분야 전문가니까 그걸 하고 막상은 이제 좋은 분들 만나면 저는 그래서 좀 인연이 되면 교실을 초대하거든요. 근데 저희 반 오셔서 거의 우시고 가신 분도 있어요. 아니 왜냐면 자기의 전공 언어를 쓰고 아이들에게 말이 하나도 안 먹힌다는 걸 알고 내가 헛된 걸 그러면 저기 뭐 완전 무너지셔서 어린이 그분- 시민에게 맞춤 교육을 해주셔야죠. 네, 그래서 그분이 초등학교 네. 교실 한번 와보셔야. 네네. 이 위안부 수업 이런 프로젝트 수업 네. 하시는 걸 보고서 선생님도 그러면은 초임 때 이렇게 네네네. 네, 그리고 그걸 많이- 사실은 이제 그걸 봤다고 당연히 안 되고요. 저는 이 역사 추모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네. 그 모임이 너무 좋은 게 2주에 한 번씩 모였어요. 그때 되게 고마웠던 게 뭐였냐면 수업을 할 때 배 선생님 수업 어떻게 해볼 거야 라고 하면 선배 선생님들이 그냥 많이가 아닌데 조금씩 이렇게 도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수업 얘기. 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근데 되게 좀 친절하게 그렇게 해주시고, 여름방학 때 많이 성장했던 게, 밥 먹으면서 저희 1박 2일 뭐 펜션 같은 거 잡고 답사하면서 되게 편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지금도 자양분이에요. 수업 여행을 가셨고. 예. 그때 이렇게 수업 아이디어 같이 공유하고 네네네. 선생님 이야기 들어주시면서 2학기 네. 수업 구상도 하시고 네. 요즘에는 선생님이 이제 청주교대에서 막 이렇게 강의도 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오히려 교대에서 다양한 수업,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어떤 이런 걸 배우고 와서 학교에서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선생님 제가 이거를 혼자 수업을 하면 동학년 선생님이 그쵸. 싫어하지 않으실까요? 맞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처음 시작할 네네네. 때 그런 걱정을 했었고 조언 같은 거를 사실은 저는 되게 다양성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동학년 학년에서 다 같이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결이 좀 다르잖아요. 저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다르시잖아요. 네. 근데 좀 너무 강요하지는 않고 스타일에 맞게끔 맞춰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우리는 너무 맞추는 문화들이 좀 있거든요. 군대처럼 막 일사불란하고. 부장님 아래로 단계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달라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선택지를 열어놓는 수업을 이야기하는 이런 게 있어요. 학년에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건 나누는데 좀 그거를 약간 결합하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이제 여러 체험학습을 나가면서 막 선생님들한테 실무적으로 문제 상황들이 막 네네. 발생을 하잖아요. 막 선생님도 혹시 이제 뭐 네. 그런 염려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선생님도 뭐 네네네. 이런 거에 대비해서 어떤 걸 요즘에 연도가 바뀌면서 뭘 준비를 네네. 하고 계신지 당연히 돌발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요한 게 또 그런 것 같아요. 관계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처음에 학급 이제 편지를 써요. 늘 제가 글 쓰는 걸 좋아하잖아요. 학부모 편지. 근데 친구는 이제 뱀에 물린다거나 아, 예. 이제 선으로 먹던 네, 사고가 서울 쓰였어요. 그럼 되게 청주 시골 같잖아요, 선생님. 또 아이들이 광장에서 뛰다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넘어졌는데 막 다리가 이렇게 다치는 크게 맞아요. 다치고 네네네. 근데 좀 이제 그런 상황들이 최대한 안 일어나면 좋지만 근데 이제 그게 관계망들이 좀 이렇게 있으면 훨씬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했고 갈 때도 저는 부모님도 한 2분 정도는 근데 뭐 꼭 임원이나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제 이렇게 되실 수 있으면 좀 그분들 도움을 받아요. 일단은 편지를 쓰셔야 됩니다. 네네. 일단 모든 거의 열쇠는 편지. 그 관계망이라는 말씀이 이제 학급 보호자분들과의 레포? 네네. 가 잘 쌓여 있으면은 어떤 네네. 문제가 생겨도 유연하게 이제 잘 네. 받아주시고 이런다는 말씀이신 네네네. 거죠. 레포의 비결은 편지. 네. 저도 이제 이종 선생님하고 민주시민 교육 모임을 네네. 했었는데 이
이 모임에 연수를 처음 가게 된 계기가 제가 5학년 담임을 할 아, 때 네네네. 노동자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이 마치 네네. 우리나라의 경제가 자본가들, 기업가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 그 5학년 사회교과서를 보고 너무 네네. 충격을 받아서 그렇다면 이 사회교과서를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연수를 들어야 될까? 이러면서 민주시민 교육에 이제 눈을 뜨게 됐는데 네네네. 어, 네네네. 선생님이 하셨던 뭐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계기를 알게 됐는데 선생님 그 얘기도 네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와,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사회 교과서는요, IMF 외환위기의 원인은 국민들의 사치와 향락이었다. 아,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쓰지? 그래서 제가 교보문고로 뛰어갔었어요. 그 당시 광화문에. 교생 지도서 5학년 2학기에 109페이지의 그 서술이 109페이지. 좀 디테일이 있어야죠. 와. 근데 이제 지엄이 있으시네요. 왜냐면 그 내용들이 단원 정리학습에 예시 답안으로 나와 있어요. 국정교과서라는 이름으로. 그 답이 이제 국민의 사치와 향락 때문에 예. IMF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를 답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때 오히려 저한테 깨줬죠. 교과서에 있는 게 다 절대적인 게 아니다. 맞아. 그냥 당연한 건데 너무나 선명하게. 그래서 사실 제가 교과서를 쓰게 된 건요, 그런 거죠. 그렇게 비판하면 네가 한번 네가 써라. 사실 그래서 제가 막하는 교과서 사람이. 씁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말씀드렸던 최종순 선생님이나 역사초보의 선배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선배들의 모습을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는 게 뭐냐면 본인들이 되게 미안해 하셨어요. 우리 때도 이걸로 되게 고통스러웠는데 배 선생이 문제 제기한 게 맞는 건데도 학교 현장에서 그렇지라고 하고 우리 모임에 또 교과서 쓰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약간 근거 자료를 배 선생 붙을 때 한번 제대로 붙어봐. 오. 그러면서 아니 막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 이제 그 뭔가 근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가라 이런 거 할 때는 아이들한테 부끄럽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2학년은 좀 더 나은 교육을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는데 그 속에서 좀 약간 불협화음을 너무 두려워는 하지 않대. 근데 저는 오롯이 혼자 감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되게 고마웠던 게 저에게 이렇게 눈을 키워주신 분들이 정규조 선배들이에요. 지금 교육대학교 교수님들 중에 조합원 출신들이 되게 많으세요. 아, 지금 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 선생님들이랑 그분들이랑 저는 같이 약간 공부 모임 하면서 그 교육과정을 바꿔보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2030 젊은 후배 선생님들께서 그 부분 좀 같이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더 최전선에 서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한 지금 전환기 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줌이나 이런 수업들이 또 20년 후에 또 되고 그러면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이제 옛날 옛날 게 게 되는데 되고. 그 중심에 그래도 활동이 더 주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때마다 그래도 선배 선생님들이 너무 고맙게 배 선생님 우리 존재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야. 제가 조합원이 됐던 거는 사실은 저는 저희 선생님이 해직당하셨었거든요. 선생님의 네. 은사님께서 네, 저희 선생님들께서 그 선생님들이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닫힌 교문을 열면서 세대인 거예요. 오. 저희 선생님이 이제 해직되시고 선생님들이 학교 출근을 못 하시고 학교 바깥에 계셨어요. 그게 우리가- 선생님 이제 뭐 연식에 89년. 중학교 때 89년도에 아. 그렇게 됐었죠. 그때 그래도 그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신 게 제일 고마웠던 게 부조리였어요. 그때 좀 세상에 눈을 떴었죠. 우리 맨날 때리고 막 진짜 그런 선생님들은 못 나가, 심지어 나가는 것도 우리는 맞으면서 못 나가기도 하고 당장 학교 오시고 싶은데 선생님들 밖에서 우시고 그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한테 그걸 바운더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기댈 수 있고.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랑 대학원 연극 보러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발령 받고 가입하러 왔습니다. 좀 당황하셨죠? 직접 네. 선생님이 제가 갔죠. 네. 사무실로 가서 네. 더 중요한 거는 전 지금 선생님들이 더 가혹한 환경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후배 선생님들이 지금 더 훨씬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사실 이제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시민교육을 해야 될까? 네네네네. 앞으로 혹시 선생님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는 뭐 표현도 못하고 우리는 엄지도 지금 못 들잖아요. 좋아요. 좋아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정당 후원도 안 네네. 되고 그리고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라고 사실은 교원의 정치 참여 문제나 이런 것은 원래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왔던 조항이었어요. 처음에. 네. 취지는 좋았는데 지금 진행되는 작동 방식은 오히려 아무런 표현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게 되죠. 발목을 다 잡고 있죠. 근데 소크라테스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왜 제가 소크라테스 얘기를 드리자면 소크라테스는 국민 상식처럼 악법도 법이다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준법 정신에. 네. 근데 사실은 그 이야기가
만들어진 이야기거든요. 과장된 이야기가. 예. 근데 맞아. 그 만들어진 이야기가 되게 의미가 좀 커요. 1920년대 중반에 치안 유지법을 만들면서 일본이 독립운동가 탄압하는 맞아요. 그 치안 유지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거든요. 네. 바로 그 내용을 바로 도덕교과서 지금의 그 교과서 이데올로기에 넣은 거거든요.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더 이상 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소크라테스 사례를 준법 정신을 넣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빠졌어요. 그거를 좀 유쾌하게 야 이거 해야지 우리 사회가 그래도 좀 더 나은 사회가 되는 거야. 그리고 사회적 상상력이라는 게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건데 너무 우리가 우리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그런 거 유쾌하게 아이들과 해서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사실은 이제 정교조 하면은 좀 약간 좀 올드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부분에서 정교조가 좀 더 재밌고 유쾌하고 세련되면서도 이렇게 갈 수 있는 분위기로 그런 거 만들고 저는 지금 두 분이 되게 그것도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하고 꿈꾸지 않으면 바꿀 수 없잖아요. 네. 이전의 사회가 그랬던 것처럼 선생님 진짜 중요한 일을 연구도 하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네네. 이제 저희 후배 선생님들 혹은 조합원 선생님들께 한마디 해주실 수 있다면 따뜻한 한마디. 예. 네, 감히 제가 뭐 어떻게 하셔요 막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는 지금 선생님들이 오히려 더 힘드신 것 같아요. 잘해 오셨고 잘해 오시고 계시고 그래서 군에 선생님이 계시면 더 좋고 근데 가까이 꼭 이렇게 좀 친한 선생님들이랑 이런 이야기도 나누시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손 내밀어 보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똑똑똑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손을 잡아주면서 또 새로운 변화가 또 생기더라고요. 후배 조합원분들, 교사님들 똑똑똑 사진 찍기 그다음에 편지 쓰기. 편지 쓰기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의 핵심. 자, 쌤키즈. 네. 정교조에는 여러 뭐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 정교조를 대표하는 대빵 선생님이 네. 계십니다. 위원장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아, 정교조 위원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5초 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서 죄송합니다. 2, 1. 아쉽습니다. 자. 생각이 나는 그 이름과 가까웠는데. 네. 이럴 수가. 자, 정답은 네. 전희영 선생님이십니다. 네, 위원장님 네. 보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네네. 자, 선생님을 위한 뽑기 시간이 아, 있습니다. 그래도 뭘 주시는군요. 아유, 네, 그럼요. 민주주의의 끝판왕은 뽑기를 잘해야죠. 네. 오징어 게임 스타일 달고나 뽑기. 자, 선생님, 네. 이거 뽑고 네네네. 뽑기 다 뽑으시면 댁에 가실 수 있어요. 네. 뽑기를 하셔야 아, 네네. 오, 우산 나오는 뭐 이렇게. 건가요? 자, 지금까지 배성호